제7장 한국의 경제. 한국 경제의 발자취.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제 대국이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1차 산업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산업이 없는 전형적인 후진 농업 국가였다. 그러나 30년 동안 한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60년 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은 어떠했을까? 1950년대 한국 경제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생산시설의 절반가량이 파괴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 물자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시기 한국 경제는 밀가루, 설탕, 면화를 재료로 한 식품 산업과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생계를 해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산업화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1950년대의 경제 상황은 전후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 성과는 별로 없는 상태였다. 1960년대 한국 경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는 시멘트, 전력 등 생산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이때 경제개발을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펼쳐 한국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70년대 한국 경제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에는 제3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철강, 조선, 자동차, 기계, 석유, 화학 등의 중화학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 한국 경제는 그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기업을 정리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동안 한국 경제의 전략이었던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수정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해외의 자본 및 금융시장을 개방해 나갔다. 또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 중심의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자동차, 전자, 반도체 산업 등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즉, 1980년대는 한국 경제가 첨단 기술 중심의 발전으로 발전 방향을 전환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의 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수출은 둔화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은 위축되었다. 또한 1995년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으로 국가 간 시장 개방이 빠르게 확산되자 한국은 과도한 경제 개방의 부작용으로 1997년에 외환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의 금융 지원을 받는 국가 부도의 위기를 경제 개혁과 노사 협조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 있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되던 기업의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노사 갈등과 실업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는 등 급속하게 국제화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 경제가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의 경제 성장은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과 이를 달성하려는 전 국민적 노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은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발전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는 경제 성장을 주도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큰 힘이 되었다. 또한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근면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한국 경제는 짧은 기간 안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한 경제 성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동안 한국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기업들은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 기업들이 주력해온 분야는 현재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는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조선산업, 철강산업 등이 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성능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전자산업은 한국에서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전자제품 강국으로 한국의 전자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한국의 전자산업은 반도체와 LCD를 중심으로 한 부품 산업, 이동전화기를 중심으로 한 통신산업, 그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을 배출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의 조선산업과 철강산업은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탁월한 기술력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오늘날 한국의 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는 지식형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21세기형 산업이라 불리는 생명공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환경산업 등의 첨단 지식 산업의 집중적인 개발과 투자가 진행 중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과 기업인.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는 삼성, 현대, LG 등이 있다. 이 기업들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기업으로 주로 창업주의 후손들이 기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는 형태를 보인다. 삼성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끈 대표적인 기업이다.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라이온스 등 여러 분야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은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면에서 뛰어나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자부심과 애사심이 높은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은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의 하나로 삼성그룹을 꼽는다. 현대는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 기업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계열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세계 7대 자동차 회사 중의 하나로 성장하여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떠오르는 별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는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기업이다.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과 금강산 개발 및 관광 사업은 남북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현대의 상징적인 사업에 해당한다. LG는 한국의 전자산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 기업은 LG전자, LG화학, LG반도체, LG디스플레이 등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LG전자는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생산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전제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대표적인 기업인으로는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과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성장 배경이나 경영 철학이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종종 이 두 사람을 비교하기도 한다. 이병철은 어린 시절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한 엘리트 기업인이다. 그는 우수한 인재를 뽑아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삼성의 조직력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반면 정주영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근면과 성실로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기업 경영에 적용하여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기업 정신으로 삼았다. 한편 이병철은 한국의 고미술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호암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문화예술 방면에서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하였다. 반면 정주영은 대북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초고속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주도의 산업화는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 첫째,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는 급속한 성장이 불러온 부실한 기업 문화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의 경제는 압축 경제라고 불릴 만큼 경제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따라서 내실 있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부실한 기업 문화를 낳고 말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당시에 한국의 부실 기업이 문제가 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 꼽고 있는 빨리빨리 문화는 이러한 부실한 기업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만들어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분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산업화 시기에 한국 정부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여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이와는 반대로 중소기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기업을 운영해 나가야 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점점 심화되었다. 또한 경제성장을 먼저 이룬 뒤에 국민의 복지를 생각하자는 선성장 후 분배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는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였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정치와 경제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와 경제에 밀착된 관계 속에서 특정 기업이 권력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게 되면 기업 간의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러한 형상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업인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폐해를 낳게 된다. 그리고 기업이 정치 권력에게 혜택의 대가를 제공하게 되면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의 밀착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극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에서 벗어나 시장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부실한 기업 구조를 개선하고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경쟁 질서에 취약한 산업 분야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